네, 다들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오후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을 이어가 보겠는데요. AI 빅데이터 기반 우주 전파 환경이라는 주제로 문준철 연구사님께서 좌장을 맡아 본 세션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좌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션 3 좌장을 맡은 우주발센터 문준철 연구사입니다. 먼저 이번 세션 3는 세 분의 연사분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각 발표자들은 발표 20분, 질의응답 5분, 총 25분 동안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사전 질문과 실시간 현장 질문 중 채택된 것으로 대한 답변으로 진행됩니다. 그럼 먼저 세션 첫 번째 과제인 AI 기술을 활용한 우주 전파 환경 예보에 대해서 발표해 중국 과학원의 류오 빙시안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 나오셨나요? 아, 예. 본 발표는 사정상 사전 영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AI 그리고 머신러닝이 현재 우주 전파 환경 서비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오늘 여러분들께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인공지능을 어떻게 저희 우주 예측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중국 과학원의 중국 국립우주과학센터에서 발표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가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주 전파 환경에 대한 AI를 적용하고자 합니다. 팀원들은 여러 대학에서 그리고 여러 연구소에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AI 적용과 관련해서 현재 어떤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어 프리딕션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가지가 있고요. 또한 CME 도달 예측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저희 인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아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국가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희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이 팀은 단순히 연구자들 그리고 과학자들, 특히나 태양 물리학 그리고 우주 전파 환경과 관련된 분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AI 그리고 컴퓨터 비전 전문가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의 팀이고요. 저희는 여러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감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물론 저희는 또한 팀원 간의 연구 협력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팀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모든 연구 성과들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1년에 저희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경진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라스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진대회에서는 두 가지의 주제를 내세웠는데요. 첫 번째로는 흑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분은 태양 플레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참석자 가운데 66% 정도는 대학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한편 10%는 연구소 소속 담당자들이었습니다. 또 더불어서 기업과 다른 기관에서 참석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시상식 이후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저희가 또 다른 경진 대회를 2022년에 개최하였습니다. 이 경진 대회는 바로 지자기 스톰과 관련된 예측이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KP 인덱스를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승자는 남방 대학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국제적인 협력 역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제우주과학연구소의 베이징 지부를 통해서 저희는 국제적인 학자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간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AI가 적용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바로 지식 정보 모델링을 통해서 플레어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사실 플레어를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 원인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주 전파 환경에 있어서 주요한 토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을 통해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 가지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사전 지식이 있다면 이것이 유용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물리적인 특징이 어떤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특징을 보시게 되면 활성 영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자기형에 대한 부분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전 지식을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통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Knowledge Informed Modeling, 지식 정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실험을 진행하였는데요. 우주 전파 환경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두 가지 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magnetic 타입과 플레어 프로덕티비티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활성 영역 그리고 플레어 프로덕티비티에 대해서 향후 48시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M클래스의 플레어를 향후 48시간 동안 예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액티브 리전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지식을 활용하면 더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사전 지식을 통해서 몇 가지 팩터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그네틱 타입 그리고 영역입니다. 이것이 플레어의 프로덕티비티와 상당히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성 영역 그리고 심플 매그네틱 타입이 커다란 플레어를 생성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영역의 활성 영역이 작은 플레어 프로덕티비티를 나타낸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전 지식을 활용하고 모델에 대한 트레이닝 가이드를 통해서 데이터 프로세싱, 샘플 그룹핑 그리고 추가적인 파라미터 입력 등을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이미지를 사용해서 저희 AI 모델을 트레이닝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트레이닝 전에 데이터를 프로세싱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된 원본 이미지를 정사각형 이미지로 변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를 수정하였습니다. 그래서 160 곱하기 160의 픽셀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였는데요. 이 이미지를 수정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지금 모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을 보시게 되면 컨볼루션 코딩 그리고 다른 레이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48시간 이내에 발생할 플레어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퓨어 CNN 모델을 사용하는 대신에 Knowledge Informed AI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전 지식을 제공을 먼저 하였고요. 이를 위해서 그룹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두 개의 서브셋으로 그룹핑하였습니다. 플레어 프로덕티비티를 기반으로 한 것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그네틱 타입이 알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활성 영역이 100 미만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서브셋 2로 제공을 하였는데요. 모델에 두 가지의 지식을 전달하였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퓨전 모델 1 그리고 퓨전 모델 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퓨전 모델 1부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모델 1 같은 경우에는 하위 모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subset 1을 0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ub 모델 2 같은 경우 CNN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퓨전 모델 1에 대한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퓨전 모델 2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살표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활성 영역을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활성 영역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인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활성 영역이라는 것이 바로 사전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 영역을 입력 파라미터, 추가 입력 파라미터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퓨전 모델 1과 비교했을 때 한 단계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퓨어 CNN 모델, 그리고 지식을 추가한 모델을 비교하였습니다. 사실 이 모든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48시간 동안 발생할 플레어에 대한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세부 사항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F1 점수를 지금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모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점수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어 CNN 모델의 경우에는 0.245였고요. 퓨전 모델 1은 0.272였습니다. 퓨전 모델 2는 0.385였습니다. 다음으로 TSS를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점수가 퓨어 CNN의 경우에는 0.587, 퓨전 모델 1의 경우에는 0.564, 퓨전 모델 2는 0.695였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정보를 제공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들이 순수한 CNN 모델보다 더 성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퓨전 모델 2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는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AR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정보는 2022년에 출간된 리 등의 논문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점 감지와 관련된 AI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플러의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아직 확실치 않지만 저희는 솔라플레어가 발생하는 것을 예측하기 위한 툴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할 일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측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은 범위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몇 가지 힌트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활성 영역이 강력하지 않은 플레어에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비정상적인 진화가 있을 때에는 항상 강력한 플레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플레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상점 감지 디텍션 알고리즘을 사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항상 그렇듯이 첫 번째 단계는 데이터셋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샤프 패치에 대한 방사용 자기장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작위로 여러 정사각형으로 이 이미지를 절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슬라이스를 좀 더 작은 크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데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상점을 디텍션 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력한 플레어 영역을 볼 수가 있고요. 일반적인 영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플레어가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AR과 관련해서 AR11192에 대해서 이상점 디텍션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샤프 패치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슬라이드를 자르고요. 이것을 32 곱하기 32 사이즈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슬라이스들을 보시게 되면 슬라이스 1부터 10까지 인덱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 원래 슬라이스 원본이 되겠고요. 32 곱하기 32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네 번째 줄이 나와 있는 것은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하여서 재구성을 한 것입니다. 안정적인 AR의 경우에는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본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본과 재구성한 것의 평균값을 가지고 AR에 대한 노멀 피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노멀 피처가 강력한 플레어가 나타나는 전조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 슬라이드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 슬라이스들을 보시게 되면 사실 10개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N개의 슬라이스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슬라이스의 경우에는 32 곱하기 32 픽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코더 네트워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 적용을 하였고요. 오토 인코더 네트워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구성된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미지의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으로 MSE를 연산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강력한 플레어를 분류하는 모델에 넣게 됩니다. 그리고 MSE와 관련해서 기준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준점을 초과하게 되면 저희가 이것을 이상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SE가 기준치를 넘어가게 되면 이것을 이상점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고 포지티브 포캐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플레어가 나타나는 활성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패널을 통해서 모델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MSE 기준점과 관련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MSE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F1 점수가 0.8139였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고가 나오는 평균적인 시간은 동일한 기준점에 대해서 45.24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성 영역에 대한 자기 구조에 대해서 전조 현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강력한 플레어가 발생하기 어느 정도 시간 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강력한 플레어에 대한 예측은 거의 이틀 전에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전파 환경에 있어서 플레어에 대한 프레딕션을 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2022년 왕 논문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AI를 통해서 CMI에 대한 도달 예측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응용 사례의 경우에 CME가 발생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두 개의 머신러닝 모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CME 도달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모델은 CME가 도달하는 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2021년에 출간된 논문을 보시게 되면 CME 도달 시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종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도달 시간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 출간된 논문을 보시게 되면 머신러닝 알고리즘과 그리고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ME가 지구로 도달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수집한 데이터들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CME 파라미터들이 있는데요.
CPA, MPA, 그리고 각도 범위라든지 그리고 선형적인 속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ME에 대한 소스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CME가 플레어와 연관이 있다라면 그 해당 활성 영역 번호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리고 CME가 필라멘트와 연관이 있다라고 한다면 CME의 위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 모델에서는 또한 태양풍 파라미터도 사용을 합니다. 또한 F10.7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저희 모델에서는 18개의 파라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CME 이벤트 같은 경우 저희 모델에서 총 215번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셋으로 156개의 이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증을 하기 위한 세트로서 39개의 이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20개의 이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저희 모델에서 사용한 모든 파라미터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CME 추천 시스템으로 넣게 됩니다. 코사인 거리라든지 또는 유클리드 거리 이런 것들을 각각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권고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 CME가 도착한 것과 그리고 입력된 값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유사한 CME 이벤트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를 레퍼런스로 사용해서 CME의 도달 시간을 예측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모델의 성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유클리드 거리라든지 코사인 거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 절대 오차나 표준 편차, 그리고 평균 제곱근 오차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유클리드 거리가 코사인 거리보다 더 성능이 좋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의 성능에 대해서 CCM, CM, CME 스코어보드에 모두 종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모델들의 에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들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모델에서는 유클리드 거리를 확인했을 때 평균값보다 훨씬 나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성능이 더 낮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정보는 2021년 시에탈 논문에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 레커멘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CME가 지구까지 도달할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서는 추천 알고리즘 그리고 로지스틱 회귀를 종합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아이디어는 간단한데요. 이전에 있었던 CME 이벤트들을 레퍼런스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CME가 지구까지 도달할 것인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총 3,667개 이벤트가 저희 데이터셋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벤트들은 18개의 파라미터를 적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가중치 학습 모델을 사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1833개 이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1466개의 이벤트를 학습에 사용하였고요. 367개 이벤트를 검증에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방식을 사용하고 추천 알고리즘 방식을 사용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경우에 저희는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각각의 방식에서는 원본 데이터와 그리고 오버샘플 데이터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코사인 거리 그리고 유클리드 거리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서로 다른 학습 프로세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가했고요. 이를 통해서 최적화된 가중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레코멘데이션 테스트를 위해서 총 1834개의 이벤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서로 다른 3가지의 방식을 통해서 레코멘데이션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로지스틱 회귀 방식입니다. 이것은 로지스틱 회귀 트레이닝에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추천 알고리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천 알고리즘 학습 프로세스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종합적인 최적 가중치를 적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표를 보시게 되면 저희 모델의 성능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박스에는 테스트의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88%였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정리를 해서 추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다음 발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는 제가 발표 드리는데요. 잠시 자리를 옮겨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디지털 기반 우주 전파 환경 통합 정보 시스템 개발이라는 내용입니다. 목차는 먼저 문제점 및 개선 방안, 그리고 두 번째로 클라우드 및 AI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세 번째로 업무 시스템 개발 및 통합 모델 통합입니다. 먼저 문제점입니다. 저희는 처음 예경보 시스템을 개발할 때가 11년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하다 보니 전산 장비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좀 생겼고요. 그래서 디지털 기반의 신규 정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관측 데이터를 예보를 할 때 관측 데이터를 눈으로만 분석함에 따라서 예보 정확도의 저하가 좀 발생하였고, 이러한 분석에 의한 객관적인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예보관들의 개인별 차이가 크다 보니 평균적인 예보 정확도가 좀 낮은 그런 원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한 객관 데이터 확보와 이를 또 예경보에 활용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 환경이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AI 빅데이터 기술뿐만 아니고 통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쉽게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필요했고, 또 이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도 좀 저희가 미흡한 점이 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시스템을 개발할 때 대국민 대상으로 저희 내부뿐만이 아니고 대국민 대상으로도 쉽게 데이터를 쓰고 또 분석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방향으로 디지털 기반의 우주 전파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개발 기간은 2년이 걸렸고요. 20년에서 21년까지. 그리고 총 사업비는 121억이 투자됐습니다. 1차 20년도에 1차 사업으로 이제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하드웨어 구축을 하였고요. 2차 사업으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로 업무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1번부터 7번까지 있는데 이게 다 이제 이런 구성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경보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또 AI 빅데이터 시스템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대응 시스템, 통합관제, 전자지식, 외부 개방, 그리고 모델 통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존과 다르다는 점은 예전에는 예경보 시스템 하나를 가지고만 저희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 시스템이죠. 그거는 신규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모델 통합 같은 경우는 기존의 모델들이 각 PC나 각 서버에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또 산출 그러니까 입력 파라미터들도 뭐 한 군데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똑같은 데이터인데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받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모델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 정리해서 한 곳의 루트를 가지고 입력 데이터를 받아내고 또 출력 데이터도 한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이렇게 하였습니다.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먼저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구축입니다. 먼저 상용망과 행정망이 있습니다. 상용망은 이제 외부에 대국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홈페이지가 있을 테고 또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제공, 국내외 데이터 제공을 위한 건데 나중에 다시 나오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AI 경진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그런 경진대회를 시스템화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AI 경진대회를 위한 전용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행정망에서는 예경보, AI, 빅데이터, 재난대응 등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행정망과 상용망은 망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 디지털 기반이라 하면 일단 클라우드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은 저희는 모든 서버가 가상화된 서버입니다. 그래서 물리 서버가 있으면 그 외에 가상 서버를 여러 개 두었는데요. 그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을 썼습니다. VMware랑 KVM. 그래서 VMware 방식은 예경부 등 주로 업무 시스템, 안정성이 뛰어난 업무 시스템을 했고 KVM 환경에서는 모델 통합이나 R&D 같은 좀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상화 자원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AI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보시는 것 같이 첫 번째로 AI GPU 서버를 4대를 두고 빅데이터 서버를 10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스 스토리지를 약 4.1페타 정도 드렸고요. 그리고 AI를 분석을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빨라야 되잖아요.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100기가 인피니밴드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 시스템 개발입니다. 먼저 예경보 시스템입니다. 관측 자료의 다양한 분석이나 시각 그리고 타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고요. 또 자동 인식된 우주전파 환경을 자동 인식하여 자동 알람 서비스를 하고 또 예보문도 그동안 수동으로 써왔던 건 어느 정도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관측 상황들을 여러 관측 데이터들을
다 표출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자료 분석이나 또 이 분석을 통한 예보 서비스도 자동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상황판과 같은 경우 이제 한눈에 태양풍 환경 어떻고 지구의 영향은 어떤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또 이 예견보 시스템에서는 다양한 모델들을 다 불러와서 모델 예보할 때 모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AI 빅데이터 시스템입니다. 대용량 처리 실시간 분석과 태양활동 이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AI 그 지자기 교란 예측 모델도 개발했고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빅데이터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빅데이터 플랫폼은 브라이텍스 AI BDH를 썼고 분석 도구도 역시 브라이텍스 AI를 썼습니다. 이 브라이텍스는 삼성 SDS에서 개발한 거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끌어오고 분석하고 또 결과를 표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각화 도구는 태블로를 썼고요. 그래서 빅데이터 포털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검색, 제공, 활용 또 여러 가지 사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나 뭐 이런 것들 또 이력 관리를 표출하였습니다. 다시 다음으로 가면 SDS 브라이텍스 AI 실행 화면인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간편하게 데이터를 땡겨오고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 알고리즘 조건을 세팅하면 바로 분석 결과가 표출될 수 있도록 별도의 코딩 없이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 내부적으로도 쓰고 또한 외부적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력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 보통 예보를 할 때 보면 이제 지금의 태양 환경, 우주전파 환경과 과거에 어떤 환경과 과거에 어느 시점의 환경과 비슷했으면 그때의 결과가 지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그런 시스템화돼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빠르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거에 어떤 상황이 현재와 비슷한가를 빨리 찾아내기 위해서 발생부터 그러니까 발생이라면 태양이 되겠죠. 그리고 경과라면 행성간 자기장 공간 그리고 지구 영향까지 이렇게 발생부터 결과까지를 리스트를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예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포털 시스템은요. 이러한 이력 조회, 그러니까 RSG 우주전파 우주전파 환경에 대한 RSG의 이력 조회의 분석이 가능하고 또 데이터를 적재하고 또 분석할 수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그 최근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자기 교란 예측 모델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기 교란 예측 모델로 참조해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 대응 시스템입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수동으로 재난 대응 업무를 했습니다. 뭐 어떤 사항이 발생되면 유관기관에 전화로 통보하고 또 뭐 팩스나 이메일을 받고 뭐 그런 거였던데 그런 것들을 다 자동화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에서 자동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주전파 상황 보고, 전파, 모의 훈련 등 다양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또 이게 국가재난관리 시스템 NDMS랑 연계해서 재난 대응 정보를 자동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화면이 재난 대응 시스템 화면인데요. 보시면 재난 발생부터 경과, 재난 종료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분류해서 우리가 업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게 되면 이 결제를 통해서 다음 프로세서로 넘어가고 또 뭐
그 결과를 가지고 본부에서는 그 재난 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계들을 재난 대응 체계들을 본 시스템을 통해서 갖추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토막 관제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우주전파 환경 관측 자료가 국내에 종합해서 한 200여 개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00여 개 종에 대한 실시간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고, 또 관측 이러한 것들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전 단계에 그러니까 관측부터 활용까지 전 단계에 데이터 흐름을 감시하고 장애를 통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우리 전산 자원뿐만 아니고 관측기들도 10종 23식의 관측기들도 다 이 안에서 모니터링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합 관제 시스템 화면인데요. 각 서버들이 이제 각 운용 서버들이 있을 거고, 또 관측 시스템도 다 포함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자식 공유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인수인계가 잘 안 되고 또 과거 자료들의 검색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가지고 있던 모든 업무 자료들을 한 곳에 통합하고 그 통합한 것에서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그 우리 내부 사용자가 언제라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관련 문서들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집을 하고 또 AI 기반으로 지식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했는데요. 문서를 한 군데 모으는 중앙화, 그리고 텍스트를 통한 추출, 그리고 텍스트 분석을 해서 자동 문서를 분류하게 되면 저희가 활용해서는 텍스트만 간단하게 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뭐 마치 구글처럼 입력하면 바로 5번 검색하면 상세 검색 화면이 나오게 돼서 거기서 저희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외부 개방 시스템입니다. 차세대 홈페이지를 구축을 했고요. 또 데이터 분석 연구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AI 경진대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먼저 홈페이지는 이제 뭐 최신 UI나 반응형 웹 기술들을 적용을 했고, 두 번째 우주전파 센터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이제 저희가 국내외 관측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서 국민 모두에게 누구나 사용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AI 경진대회인데요. AI 경진대회를 이 시스템에서 등록하고 또 자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환경을 제공하면 그 환경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그 환경에서 모델을 검증하고 평가하고 또 이제 순위도 나오고 해서 대회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AI 분석 환경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일반 분석과 전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석은 브라이틱스 AI를 쓸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 전문 분석은 파이썬이나 R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주피터 노트북이 딱 깔리게 되고 올라오게 되고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대국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아직 홍보가 안 됐는데 널리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델 통합입니다. 저희가 분석 예측 모델 총 38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개별적으로 동작했던 거를 한 군데에 모아서 입출력을
일원화시켰다는 점이고요. 그러다 보니 예보할 때 활용도가 더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네, 질문이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경희대학교 이강우 박사님께서 딥러닝을 이용한 태양 플레어 예보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희대학교 이강우입니다. 딥러닝 기술과 태양 플레어 예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입니다. 태양 플레어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뒤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태양 플레어입니다. 태양 플레어란 그 태양의 거대한 자기적 에너지가 태양 표면에서 빛의 형태로 폭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태양 플레어에 의해서 발산된 거대한 에너지가 지구로 날아오고 또 이 거대한 에너지에 의하여 가속된 입자들 또한 지구로 날아오면서 인공위성에 피해를 주고 GPS 오류를 유발하고 통신 교란을 유발하고 또 궤도 밖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주인 등과 고고도 항공기 승무원들이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등 관련 산업과 그 종사자들의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태양 플레어를 예측하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입니다. 이 태양 플레어 예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공지능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 이미지가 어떠한 분류에 속하는지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인공지능 방법의 작동 기작을 이용하여 이러한 형태의 태양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러한 태양 데이터가 플레어가 발생할 데이터인지 아니면 플레어가 발생하지 않을 데이터인지 분류를 하는 방식으로 태양 플레어 예측 모델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CNN 기반 태양 플레어 예측 모델의 구조입니다. 태양 데이터가 인공지능 모델에 들어갔을 때 여러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블럭을 거쳐서 모델은 최종적으로 플레어가 발생할 점수와 플레어가 발생하지 않을 점수 두 점수를 출력하게 되고 이 두 점수 중에 높은 점수를 보여주는 쪽을 태양 플레어 예측 결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보여드린 플레어 예측 모델의 결과입니다. 저희 모델을 딥러닝을 사용한 다른 플레어 예측 모델들과 비교를 한 표입니다. 이 정확도, 하이드캣 스킬 스코어, 애플맨 스킬 스코어, 그리고 트루 스킬 스태틱스라고 태양 플레어 모델 평가 쪽에서 사용되는 여러 평가 지표들을 이용하여 비교를 하였을 때 저희가 만든 모델이 기존 모델들보다 조금 더 우수하거나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 모델이 두 개의 점수를 출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두 점수를 합이 1이 되게 치환을 하면 결국 플레어 레이블에 대한 점수 결과를 인공지능 모델이 예측한 플레어 발생 확률로 치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X축은 그런 식으로 치환하여 얻은 인공지능 기반 플레어 발생 확률에 따라서 블록을 10개로 나눈 것이고 Y축은 이런 식으로 분류된 데이터들을 분석하였을 때 실제로 그 데이터들에서 플레어가 얼마나 발생하였나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분석을 했을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99 그리고 1차 피팅을 하였을 때 기울기가 1.02 거의 정확도가 99%, 98%의 확률로 인공지능 모델이 플레어 발생 확률을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이 CNN을 이용하면 높은 성능의 플레이어 발생 예측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방법은 이 비주얼 익스플레이션입니다. 시각적 설명 방법인데, 이러한 방법을 이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어트리뷰션 메소드라고 합니다. 이 어트리뷰션 메소드가 하는 역할은 특정 이미지를 이렇게 인공지능 모델에 넣었을 때 이 이미지를 보고 이 인공지능이 불마스티프라고 분류를 하면 도대체 이 이미지의 어느 부분을 보고 이렇게 불마스티프라고 분류를 하였느냐, 그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은 가이디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고 해서 어느 픽셀이 중요한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여주는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라드캠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에서 어느 영역이 중요한지를 이렇게 히트맵 형식으로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이 빨간색일수록 모델이 이 이미지를 불마스티프라고 분류하는데 중요하게 여긴 영역이고, 파란색은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지 않게 여긴 영역입니다. 저희는 이 방법을 앞서 보여드린 모델에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방법은 그라드캠 결과를 적용했을 때의 결과인데, 보시면 이 이미지를 분석했을 때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이 흰색과 검은색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액티브 리즌이라고 하여 태양의 자기장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굉장히 자기적으로 복잡하게 집중되어 있는 모델이고, 실제로 이러한 액티브 리즌에서 플레어가 발생합니다. 즉 저희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하여 인공지능 모델이 제대로 액티브 리즌을 기반으로 플레어를 예측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똑같이 액티브 리즌인데도 어떠한 액티브 리즌은 중요도를 좀 높게 잡고 어떠한 액티브 리즌은 중요도를 낮게 잡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델이 정말 이 액티브 리즌의 중요도를 다르게 판별한다면 모델이 부여한 중요도에 따라 실제 플레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델 액티브 리즌별로 모델이 부여한 중요도를 X축으로 잡고 이 Y축을 각각의 중요도를 가지는 액티브 리즌들의 평균 플레어 발생 확률로 잡아 이러한 히스토그램을 그렸습니다. 히스토그램이 3개가 있는데 위에서부터 C클래스, M클래스, X클래스 플레어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한 플레어, 강한 플레어, 더 강한 플레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플레어가 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모델이 중요하게 여기는 액티브 리즌에서 실제로 플레어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액티브 리즌별로 인공지들이 부여한 그 중요도를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중요도를 이 샤프 파라미터라는 것과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샤프 파라미터는 SDO 위성의 HMI 관측기기에서 관측이 되고 있는 그 액티브 리즌의 자기적 특징을 요약해 놓은 파라미터인데 총 16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저희는 액티브 리즌별로 이렇게 총 16개의 샤프 파라미터들과 모델이 부여한 중요도를 비교 분석을 하였고, 그 16개 중에 약 9개 이상이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5 이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밝혀내었고, 그 중에서 토탈 언사인드 버티컬 커런트, 토탈 언사인드 커런트 헬리시티, 그리고 언사인드 플럭스, 토탈 언사인드 플럭스, 그리고 토탈 포토스피어릭 마그네틱 에너지 덴시티, 이 4개의 파라미터들이 가장 높은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4개의 파라미터들은 보브라 에달, 리우 에달, 그리고 임 에달 같은 여러 샤프 파라미터 플레어 예측 논문, 샤프 파라미터 기반 플레어 예측 연구들에서 중요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파라미터들입니다. 또한 저희는 그래드캠 말고 가이디드 백 프로파게이션이라는 방법을 적용하여 또 어떠한 픽셀을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또 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액티브 리즌 부분을 잘라서 크게 확대시킨 그림이고, 가운데 보이는 그림은 그 부분의 이 가이디드 백 프로파게이션 결과를 확대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림을 겹쳐서 컬러 테이블을 다르게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흰색과 검은색의 경계,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태양의 자기장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바뀌는
폴라리티 인버전 라인이라는 부분입니다. 그 슈리벨 에달, 뭐 맨슨 앤 혹세만, 팔코너 에달 이러한 여러 플레어 연구 논문들에서 실제로 이러한 태양 액티브 리전의 폴라리티 인버전 라인의 성질이 태양 플레어 발생 확률과 그리고 태양 플레어 발생 에너지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각적 분석 방법을 태양 플레어 딥러닝 모델에 적용하면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작정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이 모델이 실제로 어느 액티브 리전을 보고 이러한 결과가 냈는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장점은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무조건 인공지능 모델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판단을 하여 이 예보의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그림은 이 인공지능 모델의 플레어 발생 예측이 성공한 경우입니다. 보시면 이 분석 결과가 액티브 리전 하나를 정확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또 이러한 액티브 리전의 폴라리티 인버전 라인의 복잡함 정도, 액티브 리전의 크기 이런 거를 고려하였을 때 플레어가 발생함 직한 액티브 리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이 모델의 이 예측 결과는 납득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반면 2013년 2월 10일 이거는 모델이 플레어가 터진다고 발생하였는데 틀린 결과입니다. 분석 결과를 보시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도 좀 난잡하게 흩어져 있고,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른쪽 끝에 굉장히 조그맣게 액티브 리전 하나 있는데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서 지금 플레어가 발생한다고 모델이 예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렇게 태양 테두리 끝부분에 있는 부분은 시각적으로 굉장히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일 전 데이터를 살펴보면 이 액티브 리전입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도 자기적으로 복잡하지 않고 크기도 작고, 실제로 샤프 파라미터를 봤을 때도 파라미터들이 그렇게 수치가 높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 끝에 있으면 태양의 자전이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몇 시간만 지나도 이 액티브 리전이 태양 뒤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만약 실제로 플레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태양 뒤편에서 플레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예보 결과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요.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 예측 결과라고 분석이 된다면 실제로 예보를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한 다음에 예보 결과를 수용할지 수용하지 않을지 이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시각적 분석 방법의 장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강화학습 방법입니다. 보통은 죄송합니다. 강화학습 방법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 환경이 주어졌을 때 모델이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를 출력하고 그 액션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주어서 그 보상을 기반으로 학습이 되도록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저희는 또 이러한 모델의 작동 기작에 착안하여 이러한 태양 데이터라는 환경이 주어졌을 때 플레어 예측이라는 액션과 플레어가 터지지 않는다는 액션, 두 가지 액션을 취하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준다면 좋은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 강화학습 방법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이 강화학습 방법은 이 바이어스드 데이터셋을 이용한 분석에 굉장히 좋은데, 이 바이어스드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말로는 임밸런스드 데이터 프로블럼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커다란 데이터셋을 가지고 인공지능이 훈련을 할 때 자주 접하게 되는 이벤트에 모델이 최적화되고 좀 드물게 접하게 되는 이벤트에는 모델이 덜 최적화된다는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실수가 있네요. 앞서 C 클래스가 약하고 M 클래스가 강하고 X 클래스는 더 강한 플레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태양 23주기를 전체적으로 분석했을 때 C 클래스가 100번 발생할 때 M 클래스는 10번, 그리고 X 클래스 플레어는 1번 발생했습니다. 즉 M 클래스 이상의 플레어를 예측을 하자고 하면 태양 플레어 모델은 이 임밸런스드 데이터 프로블럼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이 방법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 강화 학습이 보상을 기반으로 학습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드문 이벤트를 맞췄을 때 틀렸을 때, 그리고 흔한 이벤트를 맞췄을 때 틀렸을 때 서로 다른 보상을 준다면 이러한 임밸런스 데이터 프로블럼을 극복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연구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강화 학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 딥 큐 러닝 네트워크와 더블 딥 큐 러닝 네트워크라는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보았습니다. 딥 큐 러닝 네트워크는 그 이전에 강화 학습 분야에서 많이 연구가 되었던 큐 러닝이라는 방법의 인공지능 적용 버전이고, 더블 딥 큐앤도 더블 큐 러닝이라는 방법의 인공지능 적용 버전입니다. 모델은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앞서 제대로 작동한다고 분석하였던 그 모델의 구조를 그대로 사용하되, 이 모델에서 나온 결과를 각각의 그 강화학습 방법 수식에 적용을 하여 모델 훈련과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강화학습 모델이 돌아가는 그 도식도입니다. 저희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에이전트, 플레이어 예측 모델이죠. 플레이어 예측 모델에 넣었을 때 그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점수, 그리고 무작위로 주어지는 다음 태양 데이터, 이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4개의 데이터를 한 세트로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공간에 전부 다 집어넣습니다. 이 리플레이 메모리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약 2만 개의 데이터 세트를 저장을 시켰고, 이 2만 개의 데이터 세트에서 무작위로 뽑아낸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하고, 온라인 에이전트가 학습이 된 결과를 주기적으로 타겟 에이전트라는 또 다른 모델에 복사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습이 진행된 모델은 더 좋은 성능을 가지고 더 좋은 예측을 하고, 더 좋아진 데이터 세트가 다시 리플레이 메모리에 들어가서 더 좋아진 데이터를 가지고 더 고도의 학습을 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고,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복사가 된 타겟 에이전트를 저희가 최종적인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모델의 성능 비교표입니다. 맨 위에 보이는 이 CNN 노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강화학습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만 적용했을 때의 결과이고, 이 아래 모델 3개는 이러한 서로 다른 보상과 서로 다른 강화학습 방법을 적용하였을 때의 모델 성능입니다. 보시면 하이드캣 스킬 스코어, 트루 스킬 스태틱스, 애플맨 스킬 스코어, 여러 평가 지표에서 모두 강화학습을 적용한 모델이 그렇지 않은 모델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통하여 강화학습을 적용한다면 많이 발생하는 약한 플레이어가 아니고 드물게 발생하는 강한 플레이어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인공지능 모델의 학습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시퀀스 투 시퀀스라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기본적으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시계열 데이터라고 하면 교통량 예측, 주식감 예측, 아니면 이러한 언어 번역, 이러한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는 방법인데, 저는 이렇게 시계열 예측이 가능하다면 태양 플레어가 발생했을 때 그 막대한 에너지에 의하여 증가하는 엑스레이 플럭스, 이 엑스레이 플럭스의 프로파일을 시계열로 예측하는 게 가능할 것이다 생각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태양 플레어 엑스레이를 예측하는 예보 형식이 지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즉 딥러닝을 이용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못했던 새로운 예측을 시도해 본 것입니다. 그 예측을 위하여 사용된 모델의 구조입니다. 인코더와 디코더라는 두 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입력받았을 때 인코더가 그 부분을 분석하여 디코더에 넘겨주고, 디코더는 값 하나를 출력한 이후에 그 값을 가지고 그 다음 값 P+1을 입력받아 P+2를 출력하고, 또 P+1과 2를 입력받아 P+3를 입력하는 방식을 30번 반복하여 총 30분치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이 점선이 모델의 예측을 시작한 시간이고, 검은색이 관측 결과, 그리고 주황색이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플럭스 프로파일을 잘 예측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모델에 들어가는 입력 정보가 태양 엑스레이 플럭스만 있기 때문에 이 입력 정보가 많이 들어갈수록 예측 결과가 점점 좋아집니다. 보시면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였을 때
시작하자마자 예측한 예측 결과는 조금 틀리지만 그 이후 4분 뒤에 예측한 예측 결과는 실제 관측 결과와 더 근접해지고 9분 뒤에 수행한 예측 결과는 더더욱 그 근접해진 관측 결과와 예측 결과가 근접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모든 입력 정보가 다 들어간 피크 플럭스 이후에 어떤 식으로 떨어질지 디크리즈 타임을 예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맞추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모델이 세계 최초로 수행된 방법이기 때문에 비교 모델이 없어서 저희가 기존에 이러한 시계열 예측이 가능한 머신러닝 방법과 또 다른 딥러닝 모델을 제작하여 저희 모델과 성능을 비교하였고 그 평가를 루트민 스퀘어 에러를 가지고 구분을 하였습니다. 이 RMSE 올은 이 매분마다 수행되는 모든 예측 결과를 평균낸 것이고 RMSE 피크는 요 피크 타임 이후에 예측한 다운 페이지에 대해서만 RMS를 측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평가 결과는 피크 이후에 수행된 예측은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말 관심 있고 보고 싶은 거는 피크이기 때문에 그 피크 이후의 예측은 성능은 굉장히 좋지만 우리에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여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기존의 다른 모든 머신러닝 모델들 그리고 다른 딥러닝 모델들에 비교하여 저희 모델이 RMSE all, RMSE peak 이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럭스 프로파일이 예측이 가능하면 그거를 기반으로 플레이어 듀레이션도 한번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매 분마다 수행된 모든 포어캐스팅 결과에 따라서 모델이 예측한 플럭스 기반의 플레이어 기간과 실제 관측된 플레이어 기간을 점 도표로 찍은 것인데 보시면 상관계수가 0.78, RMSE가 6.5분이 나오고 그 피크 타임 이후에 플레이어가 떨어지는 경우에만 대해서 분석한 경우는 RMSE가 0.9로 굉장히 잘 맞게 예측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예측 결과 샘플입니다. 보시면 플레이어가 발생하였을 때는 어느 정도 발생한 직후에는 예측 결과가 잘 일치하지 않지만 1분 뒤에 입력 정보가 1분치 더 들어오면서 모델 결과가 더 근접해지고 모델 입력 결과가 더 들어오니까 더 근접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 충분히 들어온 이후부터는 예측 결과가 안정되면서 모델의 예측 결과를 좀 신뢰할 수 있는 안정된 모양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그 플레이어 듀레이션을 예측할 때 저희가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여기 빨간색 점선 그은 부분이 그 미국의 플레이어 종료 시간 정의에 의해서 정의된 플레이어 종료 시간입니다. 미국의 플레이어 종료 시간 기준은 이 백그라운드에서 피크 타임까지 증가량의 절반만큼 떨어졌을 때 플레이어가 끝났다고 정의를 하는데 보시면 이 Y축이 로그 스케일입니다. 즉 여기까지 올라가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 미국 내셔널 노아에서는 플레이어가 끝났다고 이렇게 딱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플레이어가 끝났다는 신호만을 믿고 만약 인공위성을 키던가 안테나를 키던가 하면 아직도 계속 높은 엑스레이 플럭스가 존재하고 있는데 장비가 그거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죠. 저희는 처음에는 이 플레이어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아예 플럭스 프로파일을 통째로 예측을 하여 실질적인 모든 프로파일을 보여주고 언제 킬지를 사용자가 정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여 이러한 방식의 예측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마무리입니다. 저희는 이 딥러닝 기법들을 이용하여 태양 플레이어 예측을 여러 방법으로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시각적 분석을 이용하면 우리 무조건 인공지능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 또한 예측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 또 강화합습을 이용하면 많이 발생하는 약한 이벤트가 아니고 드물게 발생하는 강한 이벤트를 중요하게 여기는 인공지능 모델이 제작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태양 플레이어의 엑스레이 플럭스 예측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예측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해 주신 이영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한국천문연구원 정종균입니다. 제가 뭐 태양 전문가도 아니고 AI 전문가도 아니지만은
그 액티브 리전의 크기를 가지고서 플레이어를 예측하는 게 기본적인 아이디어신 거죠. 그렇게 제일 간단하게 말을 액티브 아주 저희 아이디어는 어떤 특정 그런 뭐가 되나 선입견 없이 예. 모든 데이터를 통째로 인공지능에 주고 네가 알아서 어떤 데이터가 중요한지 분석을 해봐라. 그래서 예측을 해봐라라고 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네. 근데 태양의 림이라든지 적도하고 아니면 극지방 쪽하고 이게 곡률이 곡률이 네. 있잖아요. 그럼 네. 그에 따라서 그 액티브 리전의 사이즈가 다 달라지면은 네, 그 맞습니다. AI가 그 사이즈별로 이게 미스언더스팅할 그런 확률은 그런 건 없나요? 아니요, 말씀하신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아까 부어드렸는데 그 태양 끝부분에 있는 거 잘못 예측한 거 부어드렸잖아요. 이거였죠 아마? 네. 이 부분 태양 끝부분에 있는 거 실제로도 이렇게 작은 건데 태양 끝부분에 있으니까 이 모델이 크기를 제대로 예측 못해서 틀린 것 같은데 현재 저희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뭐 과거 일주일 아니면 길게는 2주일 정도의 태양 자개장 데이터 연속된 태양 자개장 데이터를 전부 다 축약을 해서 림에 있는 것도 제대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예측할 수 있도록 성능을 가지는 플레어 모델을 저희가 지금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매핑을 해도 결국 매핑을 해도 결국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은 제대로 매핑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매핑은 물론 저희도 고려를 해보겠지만 다른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여러 가지 학습을 하더라도 그 학습이 지구에 이제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지금 중요한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클래스, 예를 들어서 X 등급 이런 네. 것들을 특화시켜서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그 뭐 DQN을 써가지고 강화시키고 한다고 하지만 적어도 몇 개 정도 이벤트를 갖고 있어야지 이게 충분히 학습이 될 수가 있는지, 데이터 개수만 가지고. 그래서 이벤트 숫자가 X등급 데이터 그 이벤트 숫자가 여기서 다룬 것이 몇 개 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고, 네. 다른 두 번째 질문은 만약 개수가 너무 많지 않아 가지고 뭐 했던 걸 자꾸 자기 스스로 하는 학습 이런 걸 하지 않고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요새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인풋을 주면 WSA 모델에서 어떤 아웃풋이 되고 그것을 엔닐에다 집어넣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고 연역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공된 그런 인과관계를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자료처럼 뽑아낸 다음에 그거를 실제 이벤트 숫자로 해가지고 더 집어넣어서 하면 X 등급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그 성능을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의견을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숫자 질문해 주셨는데 그 뒷부분에 넣어놨네요. 아이고. 그총 아마 이게 태양 23주기를 전부 다 태양 한 주기를 전부 다 트레이닝에 사용하고 태양 그 다음 주 2017년까지를 전부 다 테스트에 사용했습니다. 그 X 잠시만요. 제가 그 분류 제가 아마 클래스 분류까지는 이렇게 담아놓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 그 플레어가 발생한 데이터 수와 플레어가 발생하지 않은 수가 약 반반이었고 제 기억으로는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10대 1이었으니까 아마 이 전체 데이터 중에 1%도 아니고 0.5% 정도라고 하면 X클래스는 20개가 안 될 정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X클래스만 집중적으로 예측한 것도 데이터 수가 적어서 굉장히 어렵고 저희도 그 부분을 예측이 어렵다고 한 번 더 느꼈던 게 데이터 수가 적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막연하게 기대를 했었는데 요 부분
X클래스 부분만 굉장히 선형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굉장히 이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X클래스만 따로 떼어서 하려면 뭐 굉장히 많은 논의와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저희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신 두 번째가 다른 모델을 이용해서 다른 뭐 시뮬레이션 같은 걸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사용하면 어떻겠냐 말씀해 주셨었는데, 저희가 인공지능 연구를 할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의 과학적 정확성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성질이 무언가 정확하게 맞추기보다는 그럴싸한 걸 보여주는 게 그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성질입니다. 즉 그럴싸한 데이터를 넣어서 그럴싸한 결과를 보여준다고 하면 저희가 논문 출판 같은 거 할 때 그 리뷰어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과 그 주저함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해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데이터 기반으로 나온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라고 먼저 설득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럴싸한 데이터는 결국 어느 정도의 에러를 띠게 되는데, 에러를 띈 데이터를 가지고 에러를 띌 수 있는 예측 결과에 넣으면 결국 에러가 계속 파생되면서 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델 성능이 뭐 좋아지는, 데이터 수가 늘어나니까 좋아지기도 하겠지만 모델 입력 데이터 자체에 내장된 에러 때문에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떤 게 더 좋다라고는 확언을 아직 못하고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저희가 예보를 하는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당장 예보를 이게 3일 후까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보하는 기간을 어디까지, 지금 뭐 정확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 이 모델들이 어디까지 며칠까지 예보를 할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요? 네, 사실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확도는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의미한 뭔가 예측값을 받아내기 위한 기간이라고 할까요? 네. 예. 일단 대부분의 플레이어 예측 경우들 다 24시간 예측을 기반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3일까지 하려면 일단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고 실제 결과 나온 것도 분석을 해봐야 어느 정도가 수용 가능한 범위인지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죠. 근데 3일까지 하려고 하면 24시간 예측에서도 TSS가 0.56 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3일째 예측만 딱 떼어서 따로 분류를 한다면 그것보다 높은 결과를 얻기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저희 연구실에 생각하고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이 액티브 리전 자체에 하루 뒤 모델, 하루 뒤 모습, 이틀 뒤 모습, 3일 뒤 모습을 생성을 해서 그 생성한 모습을 기반으로 그 당이 3일째 모습을 예측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3일째 예측을 수행하면 현재의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1, 2, 3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성능이 좋지 않을까 저희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된 연구도, 액티브 리전 생성하는 관련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외치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고 세션 3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 및 참가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세션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질의응답까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 좌장을 맡아서 발표까지 준비해 주신 문준철 연구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제 세션 4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분 동안 휴식 시간 취하시고요. 2시 35분 가량에 저희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